불법 체류자 검거 작전이 전국 공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인으로 위장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의 영상까지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청사 앞에서 방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월드컵 시상식 직후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스페인 선수들과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비하까지 터지면서 축구 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군 병사 1명을 죽일 때마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전사자는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동발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다시 요동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평범한 연인으로 위장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공항에서 불법 체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칫 일반 여행객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복 차림의 남녀가 공항 바닥에서 한 남성에게 수갑을 채운 뒤 촬영자에게 저쪽으로 물러서라며 손짓을 보냅니다. 길을 지나던 교통안전청 요원도 법 집행 중인 사안이라며 촬영자의 접근을 제지하지만 시민들의 질문이 멈추지 않자 상황은 급속도로 정리됩니다. 사복 요원들은 용의자의 한쪽 손에만 수갑을 채워둔 채 현장을 급히 떠났고 오히려 이에 격분한 시민들은 연인으로 위장한 요원들을 뒤따르며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라스베이거스 국제공항에서 실시한 불법 체류자 검거 작전의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는 해당 영상에 나오는 용의자는 올해 57살의 호주 국적을 보유한 베트남계 남성으로 지난 2013년 미국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초과해 검거 대상에 오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남성은 다음 날 LA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했지만 착륙 이후 체포돼 현재 연방 구금시설에 수감된 채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SNS 사용자들은 연방 요원들이 일반인처럼 사복을 입고 단속을 펼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키 로젠 연방 상원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분을 숨긴 채 체포를 강행하던 두 요원의 모습은 자칫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공포를 조장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민세관 단속국 역시 다른 사법기관과 동일하게 유니폼 착용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최근 국내선 항공편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체류자 검거 작전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국 여권으로 국내선을 탑승하려던 불법 체류자들이 선별돼 검거 대상에 오르는데 작전이 펼쳐지는 공항은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논란은 현장에 있던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체포 중간 단계에서 일을 멈추고 현장을 왜 급하게 떠났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는 시민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요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연방청사 앞에서 한 남성이 사제 발화 장치를 이용해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경 로어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앞에서 사제 발화 장치가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연방기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로
최근 불법 이민 단속 강화와 관련한 이민 관련 업무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용의자가 건물 앞 보도에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지만 소방당국이 신속히 진화에 나서며 건물 내부로 번지는 것은 막았습니다. 당국은 폭죽과 인화성 액체를 이용한 사제 발화 장치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으며 뉴욕주 포킵시에 거주하는 43세 퇴역 군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과거 반아이스 시위 활동 이력이 있는 인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끌고 있는 손수레에는 아이스는 거리에서 물러나라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고 수레 안에는 폭죽과 비비탄총, 공기총, 칼, 망치, 이산화탄소 카트리지, 헬멧, 조명 장비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총기가 실제 화약을 사용하는 총기는 아니며 현재까지 총격이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모두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부상자들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거나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건 직후 해당 건물에는 내부 대피 조치가 내려졌으며 경찰은 건물 일대를 통제했습니다. FBI 뉴욕 합동 대테러 태스크포스는 이번 사건을 연방시설을 겨냥한 반정부, 반아이스 공격으로 보고 테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월드컵 시상식 직후 준우승에 그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스페인 선수단과 난투극을 벌였고 이번 대회 기간 내내 경기장 안팎에서는 아시아계 관람객들을 향해 눈을 양옆으로 찢는 인종비하적 이미지가 SNS에 퍼지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일부 선수들이 시상식 직후 그라운드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경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여러 명의 선수가 퇴장 처분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파문은 경기장 밖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라커룸과 우승 축하 버스 안에서 상대팀과 아시아계 팬들을 겨냥한 명백한 인종 비하성 노래를 부르고 조롱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출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특정 국가와 특정 인종의 외모를 비하하는 혐오 표현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혐오 발언과 폭력 행위에 대해 조사 중으로 선수들의 장기 출전 정지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기간 경기장 안팎에서는 아시아계 관람객들을 향해 눈찢기 제스처가 무분별하게 행해져 전 세계 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대회가 후반부로 갈수록 일부 중남미 국가의 인플루언서들이 인종차별 영상을 SNS에 당당히 게재하는 등 몰상식한 행태가 잇따랐습니다. SNS에는 AI를 활용해 한국 여성의 외모를 AI로 합성해 만들어 조롱하는 이미지도 무차별적으로 생성됐습니다. 피파는 뒤늦게 온라인 혐오 게시물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전 세계 아시아계 축구 팬들의 실망감과 월드컵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충돌 재개 후 미군 희생이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군 한 명을 죽일 때마다 몇 배 대가를 치를 거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시는 헤그세스 국방장관, 케인 합참의장, 모든 군 지휘부에 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이란을 억제하려는 동시에 부정적 국내 여론도 의식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Those great people, those great patriots were out there fighting that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Iran has been very, very badly damaged. 이란과의 전쟁 이후 미군 사망자는 모두 17명입니다. 지난 17일에는 이란의 공격으로 요르단주 등 미군 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특히 이란의 미사일은 미군의 방공망을 뚫고 병사들이 생활하던 조립식 막사를 강타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엔 이라크에서 이란의 드론 불발탄이 터지며 미군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휴전 국면 이후 첫 전사자가 나오며 미군은 응징이라며 공격 강도를 높였습니다. And obviously, it goes without saying, we're praying for their families and praying for their souls. 이란은 연일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나서 현재 상황을 미국과 전면전으로 규정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외교 채널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란 내무장관 등 이란 고위급 인사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고 중재국들이 이란에 10일 휴전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불투명합니다. 양측 교전의 출구가 보이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하 핵시설 등에 대한 고강도 단기 타격으로 이란의 협상력을 무너뜨리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선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거 등록 시 미국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일명 세이브 법안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직 미국 시민만이 미국의 선거를 결정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의회를 향해 법안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장벽에 가로막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공화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예산 조정 절차라는 우회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유효한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취약계층 시민들의 투표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면서 중동발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가격 데이터와 에너지 정보청의 주간 유가 동향에 따르면 중동의 핵심 유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우려로 국제 유가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다시 갤런당 4달러 선을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류업계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 곧바로 생활 물가 전반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비축유 방출 등 대응책을 고심 중이지만 중동 리스크가 가라앉지 않는 한 휘발유 가격의 추가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네소타주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지금까지 7만 에이커, 축구장 4만 개에 달하는 면적을 집어삼켰습니다. 연방산림청에 따르면 낙뢰로 시작된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져 일부 화재 구역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 8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인근 국립공원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특히 불길이 땅속 수미터 깊이까지 파고들어 완전 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당국은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전국에서 800여 명의 소방대원을 투입해 방어선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최고 화씨 110도에 달하는 위험한 폭염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수요일부터 본격화돼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안을 제외한 내륙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85도에서 105도까지 치솟고 계곡과 사막 지역은 최고 110도를 넘어서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특히 밤에도 높은 습도 탓에 기온이 7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돼 노약자와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위험 요소는 폭염뿐만이 아닙니다. 내륙과 산악 지역은 내일부터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토요일에는 일부 산악 지역의 위험도가 최고 단계인 심각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멕시코 해상에서 북상 중인 열대성 폭풍 엘리다의 영향으로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가에는 최고 8피트 높이의 파도가 예상돼 해변을 찾는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한낮 야외 활동을 피하는 등 폭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미 시민권자 한인이 한국에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뉴욕 등 미국 현지 참여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간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24시간 결제망을 내년 1월 가동할 계획입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9일 외국인이 해외에서도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이 한국의 역외 원화 결제기관으로 등록하면 외국인은 한국에 별도의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해당 금융기관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이 없는 미시민권자 한인도 현지 참여은행에서 원화를 보유하고 다른 외국인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주식과 국채 투자에 필요한 원화 환전과 결제도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직접적인 대상은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입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 자산에 투자하려면 뉴욕의 낮 시간이 한국의 밤 시간과 겹쳐 원화 환전과 자금 결제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은행 간 외환 시장을 평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간 원화 거래를 최종 결제하는 역외 원화 결제망은 한국은행에 구축해 내년 1월부터 24시간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미국 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외 원화 결제 기관으로 등록한 은행에서만 가능하며 실제 개설 시기와 절차는 참여 은행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초반의 랠리모들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4개월 만에 3대 지수가 나란히 3일 연속 떨어진 건데요. 낙폭이 가장 컸던 다우존스는 4주 최저치로 밀렸고 개장 내내 강세를 지키며 버티던 내스닥마저 막판에 보합권의 약세로 꺾인 채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처럼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상승했고 6월 경기 선행지수는 전망치와 전월치를 모두 밑돌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스타트업 기업의 충격적인 성능을 갖춘 AI 모델 공개로 지난주 금요일 초토화됐던 반도체 메모리 관련주들은 오늘 회복세로 돌아섰는데요. 처음부터 패닉 바잉의 기세는 기대만큼 강력한 수준의 포모 현상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막판에 매도세가 급증하면서 내스닥마저 약세로 하락 반전한 건데요. 이번 주 줄줄이 발표되는 알파벳과 테슬라, 그리고 IBM과 인텔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미 짙어진 관망세가 매도 쪽으로 기우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